안녕하십니까. 박찬종TV의 김재만입니다. 오늘은 장기표 선생님의 장기표 직격 시간입니다만은 박찬종 대표께서 이번 주 초부터 독감에 걸리셔가지고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우리 장선생님께서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을 정치인으로서는 맨 먼저 고발을 하신 분인데 그동안에 이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요로에 빨리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그런 방송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드디어 이달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소회가 많으실 터이고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전개되는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대장동 사건 자체는 뭐 2014, 15, 16년도에 이루어진 일인데 폭로되기는 작년 9월 12일입니다. 방금 우리 김 시장 말씀하셨지만 정치권에서 제가 맨 먼저 이거를 폭로를 했는데 1년이 넘도록요. 또 정권이 바뀌어도 이 이재명 씨 관련 사건의 핵심은 대장동 사건인데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다가 마침내 이번에 지금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소환을 하니까 뭐 27일 날 출두하라고 그랬는데 28일 날 출두한답니다. 사실 이건 검찰이 엄청나게 이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사실 이재명 씨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이 배임죄는 더 조사할 게 없습니다.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대장동 이 건설 사업 과정에서 김만배 일당에게 작년 현재까지 무려 8,500억 원에 달하는 이 불특혜를 이렇게 보장을 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앞으로 분양 이익까지 다 생각하면 약 한 2조 원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만배 씨가 뭡니까? 그 김만배라는 사람 기자하던 사람이 무슨 평소에 건설업 하던 사람들도 아니고 오히려 이재명 시장 인터뷰 한 2분 했다는 그 인연으로 알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물론 그 김만배 혼자는 아닙니다.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장 큰 이익은 김만배가 다 챙기게 돼 있습니다. 또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런 그 부당한 이익을 안겨줄 게 왜 안겨주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씨 말로는 성남 씨가 그걸 통해서 5,503억 원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개발을 통해서 성남 씨가 덕을 본 거다 그러는데 그것도 뭐 내용이 복잡합니다. 실제로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간 돈은 한 1,0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나머지는 괜히 필요 없는, 즉 자기가 성남시가 안 해도 그 건설업자가 해주게 돼 있는 그 1공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1공단에 그게 공원 부지로 매입한 게 2,800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 그 본래 건설업자가 다 건설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엉뚱한 데 그러니까 돈 다 쓰고, 근데 그것도 또 돈 쓴 게 아니라 썼다기보다도 또 그걸 통해서 또 뒤로 얼마나 돈을 빼먹는지도 모릅니다. 뭐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이거 자체가 배임입니다. 이재명 씨가 거기서 돈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남시에 엄청난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데 그걸 김만배 일당에게 안겨준 거 이게 배임입니다. 더욱이 작년 한 2월 달쯤에요. 죽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김문기 씨라는 분. 그 김문기 씨가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이 경우에는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계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몇 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걸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김문기 씨 나는 알지도 못한다는 말 해가지고 또 거짓말이 탄로가 나가지고 또 허위사실 공표죄로 또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나 그러니까 이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는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만배 일당에게 엄청난 특혜를 안겨주기 위해서 초과 이익 환수장을 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이재명 씨는 다른 범죄 사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개도 거기에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비 대납만 하더라도 만약에 변호사비 대납을 고소한 사람이 깨어 있는 시민당의 이민규 씨, 그 다음에 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이병철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고소고발했는데 만약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없었다면 그냥 두겠습니까? 이재명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형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뭔가 하여튼 강제 입원시켰다 해가지고 그것도 사실로 또 판명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씨 관련은 지금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전부 다 사실입니다. 성남 FC 사건만 하더라도 돈 150억 받았고, 그리고 그 두산건설인가 뭐 또 네이버 본사 같은 거, 그런 거 그동안에 전혀 허가 안 해주고 있다가 그 돈 받고 나서 허가해 준 거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김만배 씨한테 그런 이익을 안겨주는 거,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뒷구멍으로 돈을 받았을 겁니다. 만약에 받지 않았다면 왜 그 안겨주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이 김만배 씨가 나서가지고요, 이재명 씨를 무죄로 만들어준 게 있습니다. 즉, 자기 형 강제 입원시켰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선거법 위반을 해가지고 항소심까지 벌금 30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대법원에 계류되는데 그때 그 주심 판사가 누구냐 하면 권순일 대법관이었습니다. 근데 권순일 대법관이 그 주심 판사인데 그 이재명 씨 이 사건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고하기 전에도 선고한 후에도 무려 8차례나 대법원을 방문해서 권순일 씨를 만났습니다. 근데 뭐 물론 그 8차례나 만났다고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이 재판 거래 불법 로비한 것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거기 뭐 밥 먹으러 갔다, 뭐 이발하러 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또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 그걸 불러다가 제대로 검찰이 밝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권순일 그때 당시 대법관은 그 사건을 무죄로 해주고 무죄해준 이유가 또 걸작입니다. 적극적으로 자기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 그 선거 이 TV 대담 중에 물어서 뭐 한 부득이 해서 뭐 거짓말한 거, 이걸 뭐 소극적 거짓말이라든가 이거는 거짓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대법원 이 판결은요 판례로서 법률의 효력을 갖습니다. 앞으로 지금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거짓말 안 하면은 유죄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이상한 대법원 판례까지 지금 남겨놨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대법관들 전부 다 문제입니다. 이런 판결에 동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판례로 남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은 그런 이재명 씨 무죄 판결 안 되는 것을 무죄 판결로 또 해놔놓고
이 퇴임 이후에요. 화천대유의 고문변호사를 가 있습니다. 가가지고 한 달에 1,500만 원씩 이 사건이 폭로될 때까지 약 한 1억 8천만 원이던가요? 그런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이랬으면 또 여기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권순일 씨는 50억 클럽에 들어 있습니다. 즉 김만배로부터 50억씩을 받았다. 누구누구냐 하면 박영수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중수부장, 또 언론사 사장 한 사람, 곽상도 이런 사람들인데 이거 검찰이요 아직도 제대로가 아니라 제대로 조사를 안 했습니다. 곽상도 씨만 자기 아들이 거기 그 돈 받은 것이 퇴직금이라는 이유로 받았다 그래가지고 조사하고 그것도 지금 석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저는요 이재명 씨도 문제지만 대한민국 검찰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은 물론 당내 검찰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당 대표로서는 도저히 이런 형태로는 당 대표직을 체면상 유지할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 출석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체포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보관을 앞에 깔고 아마 출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김만배의 행적과 김만배의 검은 돈을 추적하게 되면 배임이라는 것은 100% 똑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김만배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화천대유라는 시행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권순일과의 재판 거래를 통해서 이재명을 살려주고 하는 그런 커넥션이 이렇게 흐르다 보면 그게 돈을 추적하게 되면 그 돈의 행방에 따라서 배임과 모든 부정부패가 드러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미 김만배 씨는 자기 측근을 통해서 수표를 전부 작은 돈으로 작은 수표를 바꾸어서 은행에 보관을 하거나, 그리고 은행에 있던 재산들이 이미 여러 수백억이 드러나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대장동 사건의 정점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조금 전에 우리 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판거래나 여러 가지 사건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되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아직 풀리지 못한 일들, 그리고 국민들이 시원하게 알고 싶은 일들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검찰은요, 그동안에 계속 이재명 씨를 수사하는, 압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계속 이재명 씨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좀 하나 수사 조금 하면 그걸 뻥튀기를 때려 해가지고 언론 보도를 되게 해가지고 마치 이재명 씨를 압박해 가는 것처럼 했는데 이게 다 국민 기만입니다. 이젠 작년이 아니네. 이젠 재작년이 되는데 이미 초기에 다 드러난 건데요. 그 본체를 조사하지 않냐고 뭐든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거 조사해가지고 오히려 반정부 투쟁이나 불러일으키고 한 이런 검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만배 씨가요, 그 일당이 이미 확보한 게 얼마냐 하면 배당으로 받은 돈이 4,040억 원, 분양대금으로 이익 챙긴 것이 4,500억 원, 8,500억 원 아닙니까? 8,500억 원 돈의 행방을 조사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 번도요, 돈의 행방을 조사했다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사건 작년 9월 달에 터진 직후에 김만배 씨가 그것도 금융정보원에서 김만배 씨 돈 거래 470억 원
그 정보를 경찰청에 넘겨가지고 용산경찰서로 그것이 넘어갔다는 그런 말은 보도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요, 용산경찰서든지 어디서든지 그 돈의 흐름이, 그 돈이 어디로 갔다, 이거 조사할 일이 없습니다. 이 뭘 말합니까? 대한민국 검찰이요, 이 이재명 씨 사건, 대장동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수사할 때요, 돈의 흐름을 조사하는 것은 아주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더욱이 금융실명제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돈에 적당하게 그냥 돈을 아무데나 어디 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써도요, 거의 다 그 출처가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런 그 좋은 말하면 제도, 금융실명제가 있는데 대한민국 검찰이요, 이 대장동 사건, 이재명 씨 사건과 관련해서 돈의 흐름을 제대로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또 법카라는 게 있습니다. 법카. 김혜경 씨, 이재명 씨 부인 김혜경 씨가 그 법카 선거, 그것만 좀 드러났어요. 그것만. 그런 것만 드러났지, 김만배 씨의 본체 돈 흐름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도 제가 이 검찰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또 제가 규탄합니다. 예, 이제 국민들이 정말 살기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정치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국민들은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아무튼 빨리 마무리되고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정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켠으로 들여다보면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도성의 국민들의 성향을 존중하고 그래서 그 당대표를 뽑는다면 여론을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하는 당대표 선출이어야 하는 그런 규정을 무시하고 당원들만 모아서 당대표를 뽑는다는 그런 규정을 바꿔서 이렇게 당대표를 뽑는데도 당내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국민의힘당 당대표 선출 과정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민의힘 이 당대표 선출 과정은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집중될 수 있는 당대표 선출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또 현재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도 그 개선책들을 제시하고 이래서 희망을 느끼게 해야 될 텐데 지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엄청난 실망을 지금 안겨주는 그런 전당대회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되었는데도 변한 게 없다. 국민들은 국민의힘당이 여당이 되고 나서 정말 변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말 변함이 없다. 그래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오늘 장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